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요게 있어요. 논딜 로드쇼라고 되어 있죠. 논딜 로드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주식이나 이러한 블락딜이나 이런 거 우리가 팔기 위해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IR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증자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걸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게 왜냐면 이거를 표시를 안 하면 뭐냐면 두산이 돈이 없나? 두산이 돈이 없어서 해외로 IR에서 돈 빌리러 가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해놓으면. 근데 요걸 해놓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 돈에 대한 부분들, 주식에 대한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뭐요? 이런 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자금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확실히 지워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차탄승입니다. 자, 두산 오늘도 뭐 그냥 그럭저럭 흘러가는 흐름이고, 뭐 특이사항은 또 없습니다. 사실 뭐 크게 변동성도 없고요. 사실 지금 매매 동향도 보면 그냥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다라고 하지만 매수 수량 자체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수량은 아니고, 이제 국내 증시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관망 수준이죠. 던진 게 지금 한 달 동안 40조 던졌는데, 그죠? 살 던지고 4천억 사면은 그냥 관망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어쨌건 조금만 사주고 팔지만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지만 않으면 환율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는 그림만 나와주면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들 좀 더 돈을 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외국인들이 뭐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기조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건 매도세는 조금 멈춰 있긴 하다. 근데 아무래도 내일 트럼프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 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발전소 싹 다 날리겠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서 아무래도 관망세가 좀 강해요. 관망세. 우리가 코스피를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에서 업종 차트에 대한 부분들 렉이 조금 있는데 잠시만요. 자, 보시면요. 자, 우리가 지금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거래 대금 딱 봐도 어때요? 딱 봐도 죽어 있는 게 눈에 좀 보이시나요? 거래 대금이? 이건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일단은 죽었죠. 코스피도 가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거래대금이 요때 올라갔을 때 대비해서 보시면은 지금 선 그는 데가 여기죠. 자, 거래대금이 죽어 있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반대로 얘기하면 증시를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관망세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관망세.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지도 않고 공격적으로 매도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악재가 있으면 매도를 하는데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안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트럼프 이벤트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당했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당해가지고 이 당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겁먹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일단 이 당시에는 기대감이 강했고 코스피가 몇 프로, 8% 올랐나요? 8.5% 오르고 다음날 6%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대했던 부분을 뱉어냈고요. 지금은 아예 기대조차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애매모호한 상황이 나오면 증시는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발전소를 진짜 다 때려 부시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 한번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애초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두산을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을 굳이 안 찍어도 될 자리거든요. 사실 뭐 필요 없고.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하루 영상을 계속 챙겨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짧게나마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증시의 흐름과 두산 에너비티 흐름을 보면 비슷하다. 원래 이 구간에서는 두산이 확실히 셌거든요. 증시가 한번 조정 나오고 다시 갈 때 두산이 무조건 1등이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증시와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렇게 일맥상통한 이유는 뭐냐?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친환경이긴 한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전에 대한 공격,
원전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을 시에 방사선 유출,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원전의 주가를 누르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확전되면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IR 개최 공시가 좀 나왔어요. 4월 3일에 나온 건데 보면 4월 6일, 그러니까 어제 좀 IR에 대한 부분들, 해외 기관 투자자, 해외 지역 방문 IR 실시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원온원 미팅이라고 돼 있어요. 그 후원 기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 자, 원온원 미팅이 무엇이냐? 지금 보면은 1대1 미팅이란 말이에요. 1대1 미팅.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게 이상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1대1 미팅을 한다라는 건데 개최 방법이 해외 기관 투자자한테 1대1 미팅을 한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다. 자금. 그러니까 돈이 지금 제가 봤을 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일단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 투자나 이런 공장의 증설이 필요한데 지금 두산의 자금력으로는 솔직하게 지금 폭발적인 이 성장을 감당하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연결재무지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딸리는 모습을 살짝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그래서 지금 그거 유지 중인데 일단은 뉴욕에서도 하고 토론토에서도 하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건 돈들이 들어오겠지만 조금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어떠한 자금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투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얼마나 돈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기관 투자자의 IR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연결 재무제표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그죠? 현금성 자산은 100만, 1000만억, 10억, 1000억, 조, 3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연결을 볼 필요가 없고 뭘 봐야 돼요? 그냥 재무제표를 보면 돼요. 왜? 그냥 재무제표를 봐야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니까 딱.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유동자산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5조 이 정도 5조. 자 현금 얼마 있냐?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7천억 있습니다. 현금 7천억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유동부채에 대한 부분인데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유동부채가 6조 3천억 그죠? 유동자산이 5조. 자 그럼 여기서 유동부채가 뭐가 이렇게 많냐? 매입채무가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8천억. 단기차입금이 1.6조 그쵸? 지금 이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제 생각입니다.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12월 달에 나왔던 얘기들이 12월 달에 설비 투자 관련된 내용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8천억 들어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7%로 설비 투자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미 시작을 했고 추가적인 뭐요?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또 더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폭발적인 이러한 수주 상황에 대비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게 아닌가. 계속 보면은 우리가 SMR 관련된 부분들 또한 계속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SMR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 근데 SMR도 1년에 만들 수 있는 한계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뚝딱하면 다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 이거 자체가 1년에 제가 알기로 몇 개 만드는데 16개 만들 수 있다 했나? 많이 만들면 12개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면 되긴 하는데 어쨌건 요렇게 좀 만들 수 있다 해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뭐야 돼요?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신규 시설 투자의 SMR 전용 공장 신축 및 기존 공장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SMR에 대한 돈을 투자하는 집행하는 것도 1년에 3천억 정도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SMR을 치면 볼게요.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SMR GT 풍력 설비 투자가 되어 있죠. 연도별 예상 투자 금액이 이게 4천억입니다. 4천억. 27년 5천억. 26년 2천억이요. 그죠?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땐 SMR 투자에 들어가는 돈들이 저는 4천억이면은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쨌건 지금 자리에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하기 위해서 IR까지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요게 있어요. 논딜 로드쇼라고 되어 있죠. 논딜 로드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주식이나 이러한 블락딜이나 이런 거 우리가 팔기 위해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IR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증자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걸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게 왜냐면 이거를 표시를 안 하면 뭐냐면 두산이 돈이 없나? 두산이 돈이 없어서 해외로 IR에서 돈 빌리러 가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해놓으면. 근데 요걸 해놓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 돈에 대한 부분들, 주식에 대한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뭐요? 이런 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자금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확실히 지워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기업 개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IR을 했는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분을 투자하고 싶거나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런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위치 자체가 뭐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원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현재 구간에서 이 부분들까지 합쳐서 따지고 본다라고 했을 땐 오히려 넌딜 로드쇼라고 해놓고 나서 주주들한테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안심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까봐 겁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안 써놓으면 왜? 자금 조달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걸 써놓음으로써 우리는 자금 조달하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확실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적극적인 IR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 뭐 연기금이나 해외 투자자들의 뭐요? 조금 궁금함과 또 어떤 부분들이요? 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만약에 어필이 된다라고 했을 땐 요게 투자 유치에 관한 부분들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미국 자체가 SMR과 원전에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MOU에 대한 부분들이 빅딜이 진행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저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두산이 지금 실적이 완벽하게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IR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전에 대한 부분들 두산이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어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뭐 전략적인 제휴나 이런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이 지금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밀리면 또 매수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두산 관련돼서 뭐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은 제가 지금 자리에서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자, 010-7298-33466으로 행운의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 두산 관련돼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 드릴 건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 그죠? 눌림목에 대한 혹시나 내일 단기적으로 또 트럼프가 막말하면서 뭐 이런 혹시나 막 증시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 했을 땐 또 이제 기회를 잡으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7번 남겨주시면 제가 자리 오면 또 전달 드릴 건데요. 몇 번이요? 010-7298-33466으로 7번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심을 해요. 이러한 뭐 공시 하나하나가 사실 뭐 기관 투자자한테 IR하러 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행보잖아요. 그죠? 이 미국 쪽의 IR가 특이한 행보고 일부러 명시를 해놨죠. 돈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뭐 딜을 하러 가는 게 아니다. 그냥 단지 그냥 IR하러 가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회사 소개 및 사업 전망 및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굳이 거기서 마다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왜? 최대주 지분율이 많이 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뭐 최대 지진율이 20%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지금 3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 중반, 20% 초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빠르게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나오면 주가는 또 강하게 올라가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산에 대해서 내일 구간 분명히 변동성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7298-3346으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대응에 대한 전략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가 곧 상장하죠. 스페이스X가 곧 상장을 하면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25년 9월과 10월에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스페이스X 관련주 봐야 된다. 그래서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이 5배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제가 과거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전략을 전달 드렸는데 그거 잠깐 확인을 해보고 제가 이제 또 오픈 AI 관련된 종목들도 보고 있어서 이 오픈 AI 관련주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까지 체크해 보시죠. 먼저 세트레가이 영상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냐면은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언제요? 9월 14일에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이죠.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세트레가이에요. 세트레가이. 지금 주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알 텐데, 자, 일단 이 영상 내용 잠깐 볼게요. 제가 정말로 말씀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10,000명이 봤어요. 10,000명이. 자, 보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보이시죠? 요렇게. 자, 그리고 제가 차트 설명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매집이 정말 잘 돼 있는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볼게요.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신 세트라의 주가 얼마죠? 224,000원이죠. 그죠? 최고점. 자, 우리가 주봉 가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보이시나요? 고점을 내리고, 그죠? 고점을 내리고 어떻게 했다? 돌려 세우는 구간. 제가 매수 타임은 어디밖에 없다 했어요? 매수 타이밍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그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기적으로 폭등 나왔고 한번 흔들어주고 또 추세 타고 어떻게 됐어요? 추세 타고 여기서부터 몇 배 갔어요? 여기서부터 현재 5배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죠? 아니, 이 종목이 그 종목이 맞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어떤 게 늘어났다 했죠? 위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 세트랙아이의 보고서를 들어가 보면 제가 얘기를 한 것과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26기라고 되어 있고요. 위성 사업 보이시죠? 매출 얼마? 매출 100만원 단위,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600억 보이시죠? 요 표가 보이실 겁니다. 누구예요? 세트랙아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때요? 매출 똑같죠?
이 친구가 뭐다? 바로 세트랙 R이었다는 겁니다. 몇 배 올라갔어요? 5배 올라갔다. 물론 우리가 이 5배까지 올라갈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했다라는 점, 두 번째, 매집이 좋았다라는 점, 세 번째,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 이 세 개요. 미리미리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매집이 좋았고,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선점했다.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여드릴 텐데, 요거 뭐냐면은, 자, 이 회사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고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갖고 오셨죠? 간단합니다. 오픈 AI 있죠. 자,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오픈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테마주라고 하죠.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오픈 AI 관련주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 오픈 AI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을 조금 찾아보다가,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좀 가지고 왔으니까 잠깐 체크해 보시면, 자,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뭐야? 박스권으로 나옵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으로 계속 나와요. 박스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라고 했을 때는 3배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 그죠?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3배 정도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뭐요? 일단은 한 번씩 계속적으로 튀어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튀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 마지막 부분 자체가 뭐다? 이 매집에 대한 엄청난 조금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우리가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여요. 그죠?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이 구간을 뚫어줬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뭐다? 이거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쭉쭉. 근데 딱 여기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까지만 주가를 올려주고, 뭐 했어요? 올려주고 눌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계속 또 흘렀어요. 또 흐르고 계속 뭐하고 있다? 개인들이 물린 구간만 조금씩 때려주고 있다.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본전에 나갈 수 있게 조금 때려주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얘네가 뭐하고 있는 거다? 매집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제가 이게 일봉이니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얘네 유통주식 얼마죠? 유통주식 500만 주입니다. 그게 되게 없어요. 유통주 500만 주밖에 없는데 거래량은 유통주식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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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주식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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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근데 유통주식만큼 거래가 또 밑에서 돌아가죠.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량들을 꽉 쥐고 날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제가 위로 쫙쫙쫙 한번 제대로 이슈 받았을 때 날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을 넣어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종목이죠.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고점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뭐요? 계속적으로 흔들어주면서 물량 뺏어오고 있죠. 그냥 여기 또 새로 들어와서 물린 사람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흔들어줘요. 살짝 밑으로 좀 흔들어주고, 여기 물린 사람들 밑에서 또 흔들어주고, 여기 물려서 밑 또 흔들어주고, 뭐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물을 탔으면 나올 수 있는 평단가, 던질 수 있는 평단가를 만들어주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물을 탔으면 또 한 몇 달 기다리다가 다시 본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오래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 팔고 싶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뭐요? 더 안 올리고 본전에서만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뭐다? 물량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 매집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돌려내는 시점에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텐데, 이 시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 상장에 조금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시고, 이 종목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뭐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대시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렸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 보면 얘는 이 전고점을 한 번도 넘은 점이 없어. 주봉상 보이죠?
정고점을 한 번 넘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얘가 이 정고점을 돌리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이 5년의 흐름, 6년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바닥 구간을 잡고 주가가 땅땅땅 정말 세트랙 아이처럼 4배, 5배도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겠다,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하루에 진짜 인원 많아봤자 많이는 못 알려드리고 제가 조금씩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시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이쪽에 번호 010-7298-3346 010-7298-3346으로 오픈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부분들 전달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7289-3346으로 오픈 남겨주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고점이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매집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가 또 일치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매출 구조나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액을 넣어서 정말 세트레가처럼 우직하게 버텨서 3배, 4배, 5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올라간다는 없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놓고 가성비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래서 위쪽에 번호 010-7298-3346으로 오픈 남겨주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7298-3346으로 오픈 남겨주시면 오픈 AI 관련주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